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3, 40분 말씀을 드릴 저는 한양대학교 김상수 교수입니다. 소개는 다음 장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ESG, Sustainable 비재무적 성과가 또 도출이 되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러한 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Learn by Doing입니다. 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몸에다 좀 체화시키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ESG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ESG 이것도 기존의 시뮬레이션에다 좀 융합을 시켜놓으면은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재무적 이슈와 비재무적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거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해 봤습니다. 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하고 창업자하고 시뮬레이션 개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갖고 이제 8대 그룹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약 100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행자부 인재개발원 쪽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에 특강을 한번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SLP 과정은 이제 삼성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임원 후보 전 단계에서 9년 동안 제가 한 1,800분 교육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비즈 ESG 교육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시뮬레이션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시나리오를 갖고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사의 경영을 할 거냐? 이 비즈 ESG에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또 ESG의 어떠한 그 역량을 키울 거냐, 이러한 이슈들을 갖다 융합을 시켜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공기업의 어떠한 ESG 같은 걸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개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기업의 영원한 숙제는 지속가능 성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존과 성장을 피할 수 없다. 생존은 단기의 이슈고 성장은 미래의 이슈인데, 여기에 이제 ESG라는 또 환경 변화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왕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럼 ESG를 갖다가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전문가십니다만은 어떤 탑다운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면서 창조적 혁신 활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투자 및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혁신 활동할 땐 반드시 가치 창출을 봐야 되고 ROI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부터 ESG가 뜨다가 요즘 주춤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당장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케이, ESG 중요한 건 알겠지만 좀 보류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요 ESG를 많이 주창했던 그 유럽 쪽에서도 오죽하면은 독일 쪽에서 석탄 발전소를 다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는 결국 기업이란 것 자체는 어떤 재무적 성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비재무적 성과도 같이 이제 병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업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아까 우리 앞단에서 김 박사님이 잘 강의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정에서 가까운 자료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이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이제 공공기업은 이제 퍼블릭이라는 관점에 공공성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반 기업들은 재무적 이슈와 비재무적 이슈 같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는 거고.
그러면 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재무적 이슈와 비재무적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기업의 큰 도전이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공공기업의 ES 4P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고객들, 피플이 돼주는 거고, 이 사회, 퍼블릭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여러분이 계신 우리 지구에 대한 플래닛이 돼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도 이익은 어떤 경제성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는 요 프랍시 먼저 온다고 봐줘야 되겠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한번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업에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어떠한 혁신을 갖다 해왔죠. 여러분이 계신 어떠한 공공기관에서도 CEO 바뀔 때마다 매일 비전 새로운 어떠한 CEO가 오시면은 비전을 만들어낸 비전을 갈아 낀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변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탑다운과 바텀업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탑다운 쪽의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ESG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기업의 구성원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또 거기까지 하란 말이냐. 일부의 문제로 치부해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구성원들이 ESG 마인드 필요성, 그 다음에 과제를 도출하고 얘를 실행해서 성과를 좀 키우는 역량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빨간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죠. 가가지고 이것 자체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론 교육, 듣는 교육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아마 서로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아까 나온 최고 경진의 의지, 전담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 전환, 현실적 과제 및 실행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ESG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 이슈도 같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보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교육 컨텐츠를 개발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평가기관 기사에 한 600여 개가 나와 있다 그러죠. 저희들도 ESG 그 진단 시스템 좀 만들어서 요 시뮬레이션에 집어넣으려고 기껏 만들어 놨는데 또 KESG가 나와서 드러내고 새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제 노래 제목처럼 어쩌란 말이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KESG 좀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이제 평가 주체들, 기관들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래도 KESG 준용해서 시스템에 대해 약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SG 마인드 실행 과제 도출하고 이러한 그 교육을 한번 보면 아마 수백 개인데 수천 개일 겁니다. 그렇죠? 수천 개. 그래서 이래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제한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17개 정도를 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개념, 원칙, 사례, 평가, 보고서, 전략 및 실행 과제.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 자체가 과연 구성원들한테 와 닿겠느냐라는 얘기죠. 기술개발서부터 이쪽에 어떠한 밸류체인의 끝 단계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와 닿기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들은 주로 이제 강의나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지루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 어떤 구성원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에다가 ESG의 모듈을 좀 융합을 시켜서 ES를 개발했는데, 제가 이게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작년 초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키워드는 ESG를 넘어서 이제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좀 더 큰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기업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ESG도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뻑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보고 있는 게 잘 만들었구나, 가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3일에서 아마 문제 해결 형태로 아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용이고. 그럼 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넣느냐?
제 주특기는 시뮬레이션 한번 오시죠. 자, 우리가 골프 칠 때 바로 골프장도 가기도 하고 그 중간에 뭐라면 스크린 골프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 훈련사들 육성을 할 때 바로 비행기 몰면 큰일 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유지 보수 교육도 하고, 그럼 기업의 어떤 인재들 육성할 때 실제로 바로 가게 하지 말고 뭔가 이 디지털 트윈, 가상의 환경 속에다가 우리가 던져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시스템의 움직임도 보면서 우리가 대응도 하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행자부에서도 이제 리더십 교육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뭐냐면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높죠. 실제감이 있고, 그다음 몸에 와닿고, 듣는 교육이 아니라 가가지고 해서 정말로 어떤 지식이 우리가 받아져서 몸을 통해서 모든 몸 전체에다가 넘어가는 것, 좀 체화되는 어떠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직접 해보는 교육은 이제 체험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 HRD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교육은 뭐냐? 여기는 이제 지식은 절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각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때는 배우는 거죠. 책, 강의, 사례 코칭, 이러닝, AI, 로봇 나와 있고, 최근에 또 챗 GPT 나와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죠. 가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and learn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메타버스나 시뮬레이션이나 궤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learn by doing이죠. 체험하면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는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거죠.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단계별로 가중 난이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팀으로 하면서 서로 좀 배우자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시뮬레이션 교육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삼성의 임원양성 과정 같은 그렇게 지금 오래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뭐냐면은 성찰과 경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ESG 교육에 좀 들어가도록 하면 제가 만든 게 뭐냐라는 얘기죠.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하나는 두 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ESG 창출 능력을 향상을 하는 거고 동시에 이것만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회사의 ESG 수준이나 내가 맡은 파트에서 E하고 S하고 G하고 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 이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모듈별로 이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ESG를 좀 이따가 시스템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죠. 자, 교육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라운드 회사를 경영을 해보는 겁니다. 제조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다 의사결정하고 성과를 보면서 이게 끝나면서 동시에 그 라운드에서 인바이러먼트 이 일을 갖다가 자기 회사의 수준 한번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KESG에서 그 일반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한 9개씩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맡은 파트에서 우리 영역에서의 이는 어떻게 할 거냐, 과제 어떻게 도출할 거냐, 여기에 이제 제조업, 서비스, 공공기업을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들 갖다 몇백 개를 넣어놓고 자기가 맞는 거 그 집에서 보는 거죠. 내 쪽에서 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재무적 가치와 ESG가 동시에 움직여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ESG 하면 좋죠. 막 쓰지, 돈을 쓰면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제약 조건하에서 통제해 가면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다 쓰면서 기업의 성과도 높이고 ESG도 높이고 그 ESG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최종 성과 주가에 영향을 주게 할 거냐. 그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그 메커니즘 개발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틀짜리 이제 교육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이틀씩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하루짜리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제일 많이 도입하는 그룹이 지금 LS입니다. 교육 환경은 이제 강사가 있고 팀으로 짜서 회사를 하나 운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컨텐츠 보고 바로 시스템 한번 넘어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서, 의사결정하고 수준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제조업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이제 회사를 한번 경영을 하면서 회사 전체에 어떠한 그 밸류 체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 환경에 부딪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키워놓고 동시에 ES 등급을 키워서 이 ESG가 어떻게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주게 할 거냐. 그런데 당연히 ES 등급 높이면 막 투자하면 되죠. 그렇다고 하면 회사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에 어떻게 잡히는지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이런 걸 내립니다. 전통적인 요 이제 검은색이 이제 루틴한 재무적인 이슈들이 되는 거고 감색들이 이제 ESG 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뭐 실제하고 비슷해지겠습니다만은 교육생들의 이제 혼란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2시간 동안에 어떻게 패키징하고 뺄 건 뺄 거냐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업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떠한 출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공회에서도 몇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가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워낙 이 건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재무적 이슈에다가 이제 생산 쪽에서는 이제 ESG에서 환경오염 같은 거 할래 안 할래? 하자. 그럼 돈 지불해라. 그 돈 지불은 이제 투자나 뭐 등등 해야 될 겁니다. 가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생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또 돌발적인 변수들이 생기죠. 우리 요즘 최근에 제일 재밌는 것이 뭡니까? 카지노하고 좀 뭐죠? 그 송혜교 나오는 복수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바꿔갈 거냐. 하루 이틀을 갖다가 교육 자체를.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 이제 믹싱하는 기술이죠. 콘텐츠 만드는 것이. 그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ESG 등급 같은 게 나옵니다.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아마 시스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환경 등급, 사회 등급, 지배 구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모든 비용들은 ES 투자 비용이 잡히는 거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출과 제조원가의 판관비하고 제조원가에 얼마나 투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ROI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무조건 ES 써라.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입력하고 야 성과 냈다 박수 쳤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이런 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어떠한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영 미션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계속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한 4라운드, 6라운드 진행하고 평가는 뭘로 평가하냐면 경영성과 지속 가능, 혁신, ESG 경영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회사가 적자 나는데 ESG만 좋다. 과연 주주들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어떻게 밸런싱을 취해서 같이 커질 거냐의 문제가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힘을 때려서 회사의 무형적 가치를 키워줄 거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더 많은 지표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ESG 시뮬레이션을 탑다운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ESG를 모델링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이 바텀업에서 우리가 ESG를 갖다가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ESG를 어떻게 양존하면서 회사를 한번 경영하면서 ESG 마인드를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 자, 이것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ESG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얘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ESG 진단 지표 KESG나 수많은 지표들을 봤습니다만은 일반 구성원들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알아야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KESG 관점에서 직원들이 알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서로게이트 인덱스를 찾아가자,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정도만 각인시켜 가보자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야, 우리 회사에서 이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 보지?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명과 실행 내용을 갖다가 결국 이것이 뭐가 되냐면 창조적, 창의적 혁신 활동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차피 저쪽에 생산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이나 HR 부분이나 설계 부분이나 모든 파트에서 이 ESG가 도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 관점 뽑아볼 때 그러면 이런 걸 좀 만들어 가면서 그 힘을 키우는 거죠.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 30명이 듣는다고 하면은 30명도 이런 과제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들 때 막막 가져 쓰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ESG 실행 실제 사례를 다운을 받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나왔는 거. 기껏 개발해 놨는데 산자부가 KESG 만든 바람에 또 뜯어 고쳤습니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더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공 서비스 제조업을 클릭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뭐 구글서 검색해서 보면 되지 않나? 그러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보면서 아, 공공 쪽에서 이 제조 산업에서 어떻게 되는 줄 서비스 어떻게 될 거냐? 이것들이 이제 뭐 병원이나 여기 계시는 각 대학이나 어떻게 할 거냐 달라지겠죠. 한 700개 정도를 현재 잡아놨습니다만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제 요 프레임워크는 아까 요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KESG만 좀 보기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 평가기관들의 평가 기준에서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쭉 한번 들여다본 거죠. 어느 것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가가지고 사례를 갖다가 그렇게 분류해놓은 겁니다. KES지만 사례로만 분류하기는 매우 좀 제한적인 좀 문제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평가 기준 쪽에서의 기준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범용화시킬 수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27개를 만들어 놓고 보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진단 결과도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1라운드에서는 E,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또 시뮬레이션하고 또 S, G, 마지막에는 이제 과제들 요약해 가는 거 이런 것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재도 있고. 자, 요 정도 하고 바로 시스템을 한번 보시죠. 요게 저 ESG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팝업창 뜨고 실제 그룹 겁니다. 쭉 보고. 여기 자사성과 보고서 한번 가볼까요? 가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 봅니다. 이제. 그래서 쭉 보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가서 쭉 나와 있고 밑에 쭉 내려가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기업의 밸류 체인들 CEO, 마케팅, 생산, HR, 재무 쭉 가보세요. 한번 클릭하고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제 회사를 한번 경영하는 거니까 재무 쪽도 한번 들어가고 생산 들어가고 이게 처음에 좀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자꾸 진행하다 보면은 쉽죠. 우리 옛날에 그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100원짜리 많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제 재무사. 거기 보면은 이제 ESG 비용 같은 것도 나중에 잡힙니다. 산업동향보고서 한번 가볼까? 자, 여기 쭉 이제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재무적인 그 비교평가표가 나와 있죠. 이건 초기 상태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ES 등급 한번 볼까? 위에 그래프. 여기 보면은 출발점을 E하고 S하고 G의 등급을 갖다가 전부 이제 6등급으로 잡아놓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죠. 변화시켜 가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매출과 이익이라는 궁극적인 재무적 이슈와 함께 들어갑니다. 쭉 내려가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것도 맞게 들어가요. 경제는 이제 한미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동향 보고서 한번 가볼까요? 음, 경제.
이러한 이제 한미중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경제가 팽팽한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경제 환경별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가 망하면은 ESG고 뭐가 안 합니다. 당장 필요 적자가 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딜레마도 경험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탑에서는 ESG 하라고 하는데 당장 회사가 적자가 나 꼴찌 하는데 ESG 투자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도별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주어집니다. 의사결정 한번 가고, 여기 보면 이제 마케팅에서 쭉 이제 몇 개 팔 거냐 쭉 내려갑시다. 뭐 한두 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보면 이제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봅니다. 자, 중간 저장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클릭 이렇게 됩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밑에 가서 얘네들 이제 팔기 위해서 판매 경영 마케팅 믹스를 짜죠. 근데 공공에 계신 분들은 좀 익숙치는 않으시겠습니다. 많은 가가지고. 먼저 거꾸로 이제 공공성으로 몇 분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 할 거냐 이런 이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행위 자체가 돈이 발생된다라는 얘기는 판크가 세지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ESG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볼까? 7번에 밑에 보면은 ESG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질 보증할 때 돈을 몇 퍼센트 해줄 거냐?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S냐 G냐 E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품질 보증 해주자. 당연히 S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2%라고 하면 판가에 2%를 갖다가 지급을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이슈인 거죠. 자, 그 다음 저장 때리고 쭉쭉 좀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생산의 일을 받쳐주기 위해서 생산계획하고 생산적을 짜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고 이제 생산계획도 짜고 재밌어 합니다. 뭐 공장도 짓고 막 해보세요, 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설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딜레마인 거죠.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안 하면 당연히 이제 이가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S를 여기다 삼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나중에 챌린지를 받는 거죠. 과연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그 논리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메이크센스 하느냐의 그러한 챌린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ESG를 많이 하는 회사가 과연 재무적 성과가 좋느냐? 재무교수들도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CHO, CFO 쭉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 거기도 쭉 보면은 이제 협력회사 상생 같은 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가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시뮬레이션에다가 요 ESG 이슈를 갖다 융합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처음부터 탑다운으로 ESG 전체를 캡처해가지고 만드는 구조는 이제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재무적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중간 저장하고 손익 추정 한번 뽑아보고, 손익 세 번째가 여기 가가지고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해보고, 요 이제 R&D나 CS나 이런 데 성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쭉 가봅시다. 그럼 밑에 가보면 여기가 이제 내려가 보죠. 그 밑에 보면 이제 ES 추진 비용 같은 것도 생각지 못한 게 잡힌 것들인 거죠. 36억이. 얘네들이 뭐냐면 이익을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을 갖다가 줄이는 요인제라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 감내하면서 갈 거냐? 그렇죠? 말로써 우리가 뭐 ESG 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하는데 다행히 여기가 이제 흑자가 나서 그러는데 적자가 나는데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업의 오너가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하고 CEO들하고 어떤 경영진하고 어떤 소통 서로 이해하는 장면도 되는 거고. 저장, 대시보드 치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 완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CEO가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R&D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고 뭐 이 데이터가 뭐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왔는데 이건 완전 페이크죠. 리스크 관리 하나도 안 돼 있는 엉터리입니다. 가가지고 시장 예측도 잘못했고 마케팅비도 잘못 짜놨는데 자 결제 때리고
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카지노가 돈을 잃어봐야지 카지노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려도 때려도 되고, 이제 결제 때리고, 제출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기존 시뮬레이션 큰 차이가 없네 하고 ES 들어갔다. 밑에 보시면은 ES 과제 및 진단 및 과제 도출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걸 이제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 끝난 다음에 우리 회사의 ES 지표 어떻게 될 거냐? 요 이제 주요 항목들은 제가 볼 때는 업종마다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자기가 생각해 보고 이런 걸로 내가 좀 봐야 되겠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과제가 이걸 진단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건가? 바텀업에서 올라오는 거죠. 마인드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한다. 뭐 프로젝트 한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 실행과제 오른쪽에 실제 사례가 있죠. 그 다운을 이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거 받았다 하고 이런 이제 과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제에다가 쭉 모아다 놓으면은 이제 업종별,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이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사례는 이제 저희 쪽에 권한이 아니니까 링크만 걸어 놓고 제목만 잡아놔줘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오르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S 같은 경우는 더 할 게 많죠. 사회 쪽에서 사회공헌에 옛날에 CS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할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걸 갑자기 하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좀 사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이것이 이제 호텔, 뭐 병원, 대학 다 달라지겠죠.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를 갖고 모든 업종을 다 본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쭉 해서 저장하고 나중에 이제 공유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각자 아이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나가서 보고 보통 1시간 반짜리인데 지금 40분에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가서 그 다음에 저 미션 같은 것들이 또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업종별로 다 고쳐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1라운드 돌린 거 한번 보고 최종 라운드가 한번 보여드립시다. 요게 이제 1라운드 끝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 적자 원인을 찾아가면서 재무적 이슈에 먼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적 이슈를 보고 산업 동향 보고서 한번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ES 밑에 한번 보면은 내려가 보세요. 요 등급들이 좀 바뀌죠. 조금씩 가가지고. 팝업창 한번 좀 열어볼까? 팝업창 열렸나? 뭐 이런 게 또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이런 입찰을 들어갈 거다. 그렇죠? M&A 같은 거. 그럼 이거 하게 되면은 돈은 발생이 되고 리스크는 있는데 이걸 가져오면 우리가 재무적 이슈하고 ES 등급이 올라간다. 할래 말래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질문들 해나가면서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재무적 경영 능력과 비재무적 같이 보죠. 자, 4라운드로 한번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분기를 가니까 재밌죠. 4분기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뜹니다. 이제 가가지고. 그럼 회사들 막 거들났죠. 지금 가가지고. 강사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서 이제 밑에 거기 이제 저기 보면 경영능력 종합평가 한번 가보세요. 그 왼쪽 상단, 그 종합평가에서 이제 그럼 이제 5개 팀이 붙은 겁니다. 그럼 경영성과 측면, 지속가능, ESG, 혁신 측면에서 회사가 되는 거죠. 가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모든 지표들이 1이 되는 게 제일 좋죠. 단기 성과도 많이 내야 되고, 지속가능 힘도 좋아야 되고, ESG 좋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는 우등상, 너는 모범상, 너는 뭐, 정근상, 이렇게 이제 상을 나눠주면서 각자의 지표를 이제 보게끔 하는 거죠. 가가지고. 이런 정도의 이제 컨텐츠고, 그 ESG 한번 거기 과제들 도출한 것들 한번 가봅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제도 뜨고 실행 과제도 뜨면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라운드 일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ESG도 진단도 한번 해보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도 하게끔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어떠한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없으면은 이건 만들기가 좀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시면은 이 과정의 목표는 이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재무적, 비재무적 회사의 어떤 성과를 만드는 역량을 키우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이걸 병렬해서 이게 ESG니까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맡은 파트의 HR 부분에 그다음에 어떠한 R&D 부분에 물류 부분에서의 실행 과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게 하는 어떠한 출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닌 거고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전 직원들한테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장 기업에서 필요하는 어떤 재무적 성과 기업이란 것 자체가 그건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낸 힘과 동시에 오케이 ESG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 뭐 ESG에 이제 관련된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탑에서 내려오는 것들인 거고 이러한 물밑에 민초들의 좀 힘을 좀 키우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키우는데 이론교육 갖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해보고 성과 보고 해보고 성과 보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원들하고 소통도 되고 공감대도 부여가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 것이 가상기업을 자연스럽게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하는 럼바의 두잉이고 이거 하루가 이틀이 잘 간다라는 점.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회사의 ES 수준을 자연스럽게 좀 진단 한번 해보자. 과제도 도출 한번 해보고 부담 없이 그러면서 ESG 마인드하고 실행 역량을 향상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세션을 참가해 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영 의사결정 활동은 개별 회사에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하면 이제 새로 개발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제약 조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축구, 농구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제조업으로 가고 있다는 점. 또 궁금하신 점들? 네, 혹시 시뮬레이션 종료 후에 기존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피드백은 주시면 저희가 평균 만족도는 5.0에 한 4.7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가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엑스퍼트 컨설팅 홈페이지에 보시면 1:1 문의하기란이 있습니다. 네,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문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